예, 오늘 준비한 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측이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은 12일 날 채널A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써놨습니다. 이 12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데 10날 열렸던 징계위원회 때 그 윤석열 측이 어떤 문제제기를 그때 즉각적으로 하고 반발했다고 하면은 그날 징계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또는 11일날 언론 보도가 막 쏟아져 나왔겠죠. 그때 이 윤 총장 측이 반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을 텐데 10일하고 10일과 11일날은 조용했어요. 언론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일날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12일날 언론의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윤석열 측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직접 증인신문을 제함당했다. 15일날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신문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했더니 징계위원회 측에서 못하게 막겠다고 하더라, 제한시키겠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반발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10일날 저녁이나 11일날 당연히 여기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 윤석열 측이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어쩌면은 뭐 그 징계위원회를 박차고 나와서 이거 징계위원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왔을 수도 있죠. 이거 불공정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조용했었어요. 그 말은 윤석열 측이 10일날 징계위원회 때는 이 직접 신문 제한 방침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궤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12일부터 언론의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날짜. 그래서 여기서 채널A가 반발했다고 한 거는 완전히 왜곡 보도다. 마치 10일날 징계위원회 때 그때부터 반발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즉각적 반발이 아니라 뒤늦은 반발인 거죠. 뒤늦은. 이틀 뒤에서야 자기들이 막 연구해 보니까 이 반발할 거리를 막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채널A에서 이렇게 단독 보도를 엉터리 보도, 왜곡 보도를 하니까 징계위원회가 즉각적으로 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12일이겠죠, 이게. 그래서 검사 징계법상에 보면은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니은입니다. 검사 징계법에는 미음이고요. 미음과 니은이 다른데 피고인, 즉 변호인 측, 윤석열 측이 증인신문할 수 없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알려지는 그것이 바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인데 그 신문에도 판사가 직접 물어보지 뭐 검사나 변호인이 서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징계위원회에서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딱 알림 문자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아니라 알림 문자를 통해서 법무부의 반박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윤 총장이 다시 또 반박하고 나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 제출권의 일부다, 이런 주장을 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공판 절차와 검사징계법상의 징계 절차의 차이를 완전히 망각한 겁니다. 검사징계법의 징계는 내부에서 내부자에 의한 징계를 하는 거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주장을 하고 양쪽이 다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그래서 윤석열 측이 증인을 신청하면 윤석열 측이 직접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공방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그리고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 판단하는,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이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절차입니다. 재판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사징계법상의 징계라는 것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내부의 위원들이 내부의 구성원인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그 징계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물어보는, 직접 물어보는, 증인에게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미음자는 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이지 윤석열 측이 변호인들이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음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규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13조로 가가지고, 자, 주어도, 그래서 주어도 여기 보면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위원회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며, 자, 미음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어가 다르다. 자, 주어가 분명히 위원회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의 미음자가 원래 직접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주어는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형사소송법을 보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 신문, 니은자 신문의 경우에 신청한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가 증인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고,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주어고 증인은 목적어죠.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고, 다음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반대 신문한다. 요게 바로 이제 소송 절차에서 양쪽이 공방을 벌이는 형태. 그러고 나서 재판장이 필요하면 그때 신문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에 주어가 다르고 이 니은자, 미음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차이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측은 10일날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렇게 직접 신문권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이의제기를 못했던 거예요. 이 법 규정을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바로 이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발견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법관징계법을 들이대고 나왔어요.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구조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는 법관징계법이 먼저 제정이 됐는데 검사징계법이 또 따로 본 따가지고 만들었어요. 사실은 검사징계법은 따로 필요가 없이 일반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서 똑같은 공무원으로 준해가지고 징계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검사징계법을 따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바로 검사를 법관과 거의 동일성상에 놓는 그런 시도들이죠.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냥 보통의 행정부의, 그래서 차관급, 청장도 차관급이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검사징계법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공무원징계법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관징계법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법관처럼 대우해줘, 대접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징계법이 나온 거고, 이 윤석열 측도 아니 법관징계법에는 여기 봐라 니은으로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에 있는 것도 니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나도 법관처럼 대접해줘 뭐 이런 이제 심리인데, 저는 이 법관징계법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주어가 위원회로 돼 있거든요. 위원회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니은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관징계법 자체가 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가 위원회의 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이 법관징계법이 이렇게 니은으로 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윤석열 측은 이거를 딱 보고서 오케이 됐어 라고 자기들 뭔가 하나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 보도를 보면, 아니 언론 보도를 보면 여기 마지막으로 윤석열 측 변호사가 법관징계법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검사징계법도 그렇게 법관징계법처럼 신문으로 니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미음과 니은의 차이가 뭐길래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반대 신문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니은으로 돼 있으면은 윤석열 측이 못 물어보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공지를 해드린 것 중에 첫 번째로 이 윤석열 측이 10일날 징계위원회 때는 특별한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이 증인신문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징계법상에 미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못하는 거를 그렇게 알려준 거죠. 그런 것을 알고서 뭐 특별한 이의 제기 안 하다가 나중에 법관징계법을 딱 보고서요, 이거 해가지고 12일 날부터 막 언론에다가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생방송했듯이 우리 위원장께서 직접 SBS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아예 못을 딱 박은 거죠. 그건 잘못했다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증인이 8명인데 그 8명 중에 4명은 윤석열 측 증인이고 그 다음에 1명은 심재철 검찰국장이니까 나머지 3명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들이죠. 근데 윤석열 측이 왜 그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냐면은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정진웅 채널A 사건 수사했던 그 차장검사 그분하고 또 한 명이 그때 생각 안 나네. 그 3명을 갖다가 이제 따져 물으려고 이제 한 거예요. 반대 신문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그 3분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윤석열 측이 데리고 오는 증인이야 당연히 출석을 할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니까. 하지만 그 3명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해도 안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실제로 3분은 안 나온다고 했어요. 나가봐야 별 의미가 없죠. 뭐 윤석열 측이 자꾸 막 죄인 다루듯이 오히려 막 호통치고 막 그럴 텐데. 그랬을 때 윤석열 측은 그거 안 나와도 자기들은 계속 이제 욕을 하겠다라는 거고 징계위원회 위원장 측은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끝내겠다라는 거죠. 종결시키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러한 징계위원장의 그런 예고, 그런 조치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법령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하면. 다시 형사소송법으로 가서 검사징계법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보면 26조 증인, 서류 송달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증인 신문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3조였죠. 증인에 관한 거는 요 딱 조항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가 공방하는 방식은 아니니까
이 형사소송법상 이 조항은 적용이 안 되죠. 요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 검사징계법에 따로 없는 그런 증인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선서라든가, 그 다음에 선서의 방식, 그 다음에 위중의 벌을 경고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소환 불응 시의 조치들,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 되어 있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중요하죠. 출석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것도 여기서 부과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부과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그 정진웅 차장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사실 이 윤석열 징계 사유 6가지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요. 다 보면은 감찰 과정에 관한 거라든가 그런 내용들이어서 직접적으로 징계 사유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출석을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과태료 부과할 이유도 없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나오면은 이렇게 구인할 수도 있거든요. 구인. 수갑 채워서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인 거니까, 지금은 3명은 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서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한중 위원장이 이들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종결하겠다, 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소환을 하도록 구인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 수가 안 나와서 잠깐 다시 한번. 네, 이제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 3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종결이 가능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10일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특별한, 그리고 3명이 안 나오더라도 종결합시다, 15일날 종결합시다 라고 했더니 윤석열 측이 그냥 특별한 이의제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SBS 단독 보도에 보면은 합의했다 15일날 끝내기로 합의했고, 증인이 안 나오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렇게 정한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취지였었는데, 이제 윤석열 측이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법관징계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 들이대서 여론몰이를 또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막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아니다, 우린 그런 적 없다, 합의한 적 없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안 나오더라도 처리 안 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제가 다 검토해 보셨듯이 법률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은 이유 없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 국민 변호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윤석열 측의 이런 온갖 가지 궤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측의 이런 증인 신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땅땅땅. 이 의사봉, 판사봉을 제가 인터넷 주문했습니다. 어저께 많은 분들이 그거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도착할 텐데, 그럼 그때는 이 판사봉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의사봉인데 판사들은, 사법판사들은 이걸 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국민판사의 쪽집게 방송에서는 우리 국민 변호사 여러분과 함께 의사봉으로 윤석열의 온갖 가지 궤변이 담긴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빵빵빵 이렇게 판결 선고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